재무 왔어요, 여러분들. 네, 당신의 투자 고민 저 재무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여러분 뿌잉뿌잉 여도원입니다. 아니 도훈 씨가 읽어줘가지고 재무 왔어요. 아니, 우리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허재부 앵커를 찾더라고요. 아니에요. 제 네. 이름이 파이낸셜이다 보니까 파이낸스다 보니까 재무제표 중요하다. 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박현지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요새? 한교 세미나 준비도 하시고 시장도 변동성이 있고 그냥 예측이 안 되네요. 예측이 안 되는 시장이다. 예측이 안 되는. 중국 얘기 너무 하기 싫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저 해야 새벽마다 되고. 정말 잠을 못 자요. 우리 맞아요. 박계조 원장님도 뭐 육아하시느라도 잠 못 자겠지만 그래서 이슈 팔로우 하시느라도 좀 수면 질이 좀 안 좋아지시지 않으셨어요? 피곤합니다. 그쵸. 할 일이 또 많습니다. 네. ETF가 요즘 할 게 많은 상태여서. 핫하죠. 코스닥에서 또 ETF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네. 한번 수업 시간에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주간 ETF 픽 준비 완료! 네. 지금입니다. 자, 들어오셨죠? 네. 출석 부르겠습니다. 먹방 지환님 들어오셨고요. 제이돌돌님, 제노48481, 림님까지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1교시 시작을 해야겠죠? 전쟁 이슈를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유가는 계속해서 거의 뭐 등락을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이렇게 내려가도 되나?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 이슈 때문에 많이 흔들렸는데 글로벌 ETF부터 동향 살펴주시죠. 네. 1차적으로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이 전쟁이 애초에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트럼프는 war is complete라고 이제 끝났다.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란 쪽에서는 절대 그럴 일 없다. 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다 원유 가격 상승 그리고 강달러 기조 금리 인상 상승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면서 약간 그 특정 국가들은 눌리고 특정 국가들은 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한국보다는 최근 1주간 테크주 지수나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 미국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선방했습니다. 이제 호재들이 좀 많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이나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은 이제 팹리스들이 사실상 투자 AI 케이펙스 확대와 함께 신규 상품 출시 그 비롯해서 등등 여러 가지 좀 호재성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반등을 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루빈 신제품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6거래일 중에 5거래일 상승하는 부분들 확인되면서 한국 테크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이 좀 보였다 이런 부분들 확인되고요. 네. 특히나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우려감이 큰데 실제적으로 외신에서도 계속해서 국내 증시는 약간 조정이 없고 랠리가 없고 오히려 2배 튀어버리고 2배 빠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다 이런 코멘트를 자체적으로 한 상황이어서 네. 결국에 원유 가격과 연동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희생양으로 이제 좀 간주가 되고 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코스피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으로 조금 넘어가는 좀 약간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 특히나 코스닥 내에서 대형주 중심이 아니라 좀 소형주들의 조금 움직임이 활발한 부분들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변동성이 진짜 컸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엊그제 네. 코스닥 관련한 액티브 ETF가 그쵸. 상장이 되고 나서 관련 네. 종목들의 급등 그리고 어제는 또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그쵸. 이게 일부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투자자분들도 꽤 있으신가 봐요. 그쵸.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최근 제 운용을 하는 제 프롭 트레이더 친구한테 네.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요즘 뭐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자기는 어제 사고 오늘 팔고 코스닥 단타 오늘 친대요? 사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본적인 코스피 내의 ETF나 야. 종목 갖고도 아. 단타를 본인은 치고 있다. 이런 장에서 단타를 안 치는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큰 요즘의 장을 굉장히 또 기다린 분들도 계실 것 같긴 그쵸. 해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네. 내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고팔고를 하셔도 된다고 그렇죠. 하지만 네.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헉, 이렇게 봐줬다가 이렇게 반등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욕심내서 하지 못하는 그 단기 트레이딩을 괜히 뛰어들었다가 괜히 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예, 큰일 나요. 우리 그러니까 뭐 프랍 트레이더 분들은 워낙에 전문가시니까 네. 그쵸. 그분들도 사실 근데 본인의 자리를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요. 네. 사실 본인의 개인 자금을 좀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 조금 이게 회사 회사 돈이 아니라? 돈보다는 아. 이제 자기 돈을 네. 갖고 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샀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증권주 저점에서 사서 올라갈 때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좋죠, 진짜. 증권주가 또 어제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점에서 하셨군요. 기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도현 씨, 저희 알려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제가 없겠지만 뭔 얘기하려고? 아니 왜냐면 왜 심각해졌어? 내마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긴 했는데 왜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왜 조심해야 되는지를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도 다른 방송 가가지고 천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마녀잖아. 마녀는 좀 무섭긴 한데 네. 선물 옵션 뭐 만기일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시 만기. 왜 조심을 해야 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이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거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설명은 사실 좀 어렵죠? 어렵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많이 쉽게 설명- 팔고 네. 많이 사고 아. 뭔가 전반적으로 수급 변동이. 크게 움직이는 장이면 그 기관들이 움직이게 되면 개인들이 거기에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는 맞아요. 거죠.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 가장, 정도면 딱 네, 괜찮겠죠? 네, 그게 가장 쉽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수급 변동이 또 장 막판에도 벌어지고 그쵸.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진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동시까지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걸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오늘은 약간 이렇게 올라가겠다. 오늘은 조금 많이 팔겠네. 이런 거. 근데 호시는 이제 정리? 개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사야 되고 어느 정도 팔아야 되고 이런 어떤 자산을 어떻게 그래. 들어가야 될지에 맞아. 대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맞아요. 이 공부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좀 유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주간 살펴볼까요? ETF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신규 상장 ETF를 사실 봐야지 우리 이게 다 연결이 되긴 합니다. 액티브 사실 ETF. 예, 제가 갖고 신규 상장이 여기에는 사실 안 반영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한 화요일 날짜로 이제 주간 이거 업데이트를 한 거라서 어제 날짜로. 네. 이게 안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신규 상장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뀌긴 했을 텐데 이제 어쨌든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서 이제 많은 코스닥 쪽에서의 자금이 활발하게 이제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 코스피보다 조금 더 코스닥으로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연출은 되고 있다. 이 점은 좀 확실하고요. 다만 이게 계속 가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코스닥으로도 낙수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특히나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랑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자사주 소각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실적 이제 계속해서 상향되고 이런 부분들과 함께 투자가 재개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부장까지 이게 연결되는 모양새가 나타날 거라는 부분들은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네. 이거를 기반으로 제가 어차피 ETF 상품을 뒷단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와 별도로 일단은 그러면 그 코스닥을 제외한 그 시장 분위기가 어땠나를 좀 먼저 좀 보게 되면 네. 결국에는 중국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중국이요? 같아요. 네. 왜요? 왜냐면요, 그 미국의 그 소프트웨어주들이 좀 계속해서 좋지 않다가 최근에 전쟁 터지면서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좀 조정받았던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중국 테크 쪽,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중국 테크와 소프트웨어가 네. 같이 올라온다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왜 미국은 이런데 중국은 도대체 왜 올라오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반사 수혜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반사이익을 받는다?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이미 소프트웨어 업종 자체 밸류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부담스러웠잖아요. 이 부분이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중국이 활용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분위기 확산되면서 이제 중국 쪽의 소프트웨어 쪽이 관심몰이가 집중이 되는 모양새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두나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 보면 네. 요즘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전쟁 터지고 나서 미국으로 집중됐던 부분들에서 조금 중국으로 넘어가서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수혜를 받아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향후에도 조금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정부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나 AI 관련된 쪽을 계속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이제 좀 도어를 클로징을 하잖아요. 중국이 좀 외부와의 그런 거를 차단하면서 오히려 중국 소프트웨어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간 흐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사실 중국 주식들이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반사작용으로 이제 반등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어서는 하락업종과 테마 한번 보도록 그렇죠. 하죠. 네. 네, 하락은 귀금속 중심으로 좀 하락한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귀금속이요. 네. 귀금속, 금. 전쟁 터졌는데 금이 안전자산인데 왜 빠지지? 이런 생각을 하실 저는 수 그게 있어요.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 왜냐하면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달러로 쏠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들이 금에서 빠져서 이제 달러로 이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그 이미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던 금에서 조금 자금을 빼서 유입되는 타 자산으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철강이나 이런 팔라디움이나 이런 그 산업 금속 섹터 같은 경우는 전쟁 나면 아무래도 수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딸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팔라디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요즘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가격이 좀 조정되는 부분들 확인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은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안 보여드렸지만 네. 네. 지금 사실 시장에서 변동성 있을 때 나 저가에서 뭐 하지?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라는 네.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재무제무는. 소부장. 아, 한미반도체. 눈빛 뭐야? 이 눈빛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누굴 유혹하는 거예요? 제발 좀 올라라라는 뜻입니다. 박쌤, 네. 뭘까요? 네, 맞추셨습니다. 소부장입니다. 소부장이에요? 근데 소부장도
강한 건 강한데 또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그쵸. 내 종목만 좀 가만히 있는 것 같다. 옆에는 막 10%, 20% 올라가는데 내 맞아요. 거는 왜 2, 3%밖에 안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은 오히려 종목 선택이 더 어렵고 네, 그렇죠. ETF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네. 선생님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어. 저도 동감하고요. 사실 그래서 소부장은 사실 또 일반 패밀리스나 이런 쪽이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른 업종이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에서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수혜를 보는 업종이나 세부 업종이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장비나 소재나 부품 쪽으로까지 이제 낙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총 사이즈로 봤을 때 소부장이 더 작기 때문에 패밀리스보다 오히려 상승 시에 더 탄력을 받아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하락할 때는 조금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어서 우리가 소부장을 투자할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적이신 분들이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보통 소부장은 저는 큰 패밀리스 같은 반도체 기업 담고 있는 ETF, 타이거 탑10 같은 ETF랑 소부장 ETF를 같이 담아가는 형식을 또 괜찮다라고 오히려 더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ETF가 워낙 많고 네. ETF 전성시대다 보니까 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품을 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고. 그쵸. 그 기준으로 오늘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 네. 것 같아 당장. 바로 네. 사요. 바로 사요. 일단은 요 네 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 이제 다 이름이 비슷하죠. 네. AI 반도체 소부장, 핵심 공전, 핵심 장비 이렇게만 봐서는 솔직히 뭘 담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의 이제 매출을 통한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해외 수출도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이런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은 뒷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제가 좋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핵심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한 장으로만 봐도 조금 설명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 IDM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네. 플러스 거기다가 소재, 부품, 장비 기업까지 다 같이 들어가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리고 거래량으로 상위를 뽑아서 투자를 하는 형태의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고 볼 수 있는 ETF가 에이스 AI 반도체 탑3 플러스 ETF이고요. 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솔직히 안정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탑10 종목 비중이 90%고 구성 종목 수가 21개면 집중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두 공룡, 투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상승세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한미 반도체 상승까지 같이 가져갔던 그런 수익률 단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아웃퍼폼한 그런 ETF였다. 네. 이 중에서 1년 기준으로 그런 ETF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나는 매우 공격적인 기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라는 분들은 네. 저는 장비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ETF에 조금 집중하실 것을 장비 제안드려요. 쪽으로.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라는 ETF가 있는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관련된 장비 기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외에 이제 장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서 18개 종목의 전체 톱10 비중이 96%이기 때문에 가장 집중도가 높은 형태의 한미 반도체 ETF이기 34%.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매우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런 거를 가져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 두 개 같은 경우는 솔 AI 반도체 소부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부장 ETF 중에서 시총 사이즈가 큽니다. 네. 그리고 가장 분산 투자가 되어 있어서 이제 소부장, 후공정 상관없이 그냥 다 통틀어서 분산해서 좀 조밀조밀하게 들고 가고 있는 형태의 ETF고
탑10 종목 비중이 76%여서 가장 종목 집중도는 낮고 조금 더 분산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가장 무난한 ETF는 솔 AI 반도체 무난하다. 공장이다라고 아.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같은 경우는 HBM 그리고 패키징, 후공정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소부장 ETF여서 장비 플러스 소재 부품까지 들어가 있는 형태의 ETF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HBM과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를 갖고 투자를 했을 때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ETF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또 사실 탑10 비중이 92%에 18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어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얘 또한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부분들 성격을 지니고 있는 ETF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반도체 사이클장에서 안 오른 종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가장 궁금한 거고 가장 예민한 질문입니다. 저 네 개의 종목 중에 네. 상승 탄력 가능성이 조금 더 농후한 친구가 더 공격적인 친구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째려본 거 봤어요? 지금 뭐가 제일 잘할 것 같냐고 이거잖아요. 저 자식. 아니 그러면 허쌤은 지금 들었잖아요. 네. 이 네 개 ETF를 네. 뭐가 제일 마음적으로는 저는 탑3 플러스가 마음적으로는 제일 좋아요. 탑3 왜냐면, 플러스? 오, 나돈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 네.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같죠. 가도 같이 가고 네. 죽더라도 형들이 좀 받쳐줄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상승 탄력으로는 없는 비중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약간 안정추구형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요. 네. 어때요? 일단은 그 장비만 들고 가실 거면 그냥 타이거 톱10 같은 거랑 같이 사셔도 되고요. 네. 굳이 하나에 다 안 들어가도 나눠서 사셔도 되기 때문에 개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근데 이제 여러 개 사기 싫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근데 수익률 단에서 보셔도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연간 수익률로 봤을 때 에이스 AI 반도체 톱3가 제일 높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좀 안정적인 부분은 분명 있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거기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가 2등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장 공격적이라고 제가 장비가 말씀드렸죠. 지금 연간 수익률이 200%. 네. 그래서 얘도 높기 때문에 좀 공격적이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후공정, 전공정 상관없이 투자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사실 네. 저는 후공정은 우리나라가 후공정 업체나 패키징 쪽에서 강점을 지닌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사실 AI 반도체 투자가 빅테크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그 전단에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서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쪽은 결국에 전공정 업체들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서 그런 맥락에서는 전공정 수혜도 우리가 좀 무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둘 다 결국에 좀 가져가시는 형태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저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네.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랑 타이거 탑10 같은 거 그냥 같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조금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비중은 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뭐 네. 6대4로 하던 네. 5대5로 하던 네. 이렇게 해서 사실 ETF 투자만 해도 저렇게 200%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러니까요. 장이 지난 1년이었는데 네. 사실 앞으로는 뭐 소부장에 있어서의 조금 더 탄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일부 그래도 나는 대형주를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에이스 ETF를 선택하시면 되고 네. 나는 좀 더 진짜 공격적으로 한번 더 달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셨던 그 반도체 핵심 장비 관련한 ETF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앞으로 기회가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얼마나 누구도 남아있을까? 네. 궁금해요? 물어보신 거예요? 약간 질문 마음속으로 하는 거래요. 지금 너무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ETF를 너무 많아. 좋아해. 그리고 내가 박현지 쌤을 너무 좋아하기 어. 때문에 이날만을 감사합니다. 늘 기다려요. 일주일 동안. 네. 사실 ETF로 투자해도 되는데 지금 뭐 시청자분들 나는 ETF 말고 개별 종목 하시겠다 하셔도 돼요. 근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니까 네. 지금 올라있는 뭐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뭘 따라갈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4개 ETF 중에 잘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진짜 전성시대 하는 게 순자산 1조가 넘는 ETF가 거의 80개나 돼요 지금. 오. 그러니까 그 ETF 시장이 정말 커졌고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근데 얘네 ETF 시간인데 왜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코스닥 ETF 얘기를 안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2교시에 할 이부에. 거잖아요. 예.
지금 그리고 ETF 요정 화이팅 하시면서 슈퍼챗에서 누가 쏴주셨어요. 박현지 과장님한테. 이야. 감사합니다. 와, 요정이래요. 로이 아빠님께서 어, 1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편 아니죠? 아빠. 혹시 아들 이름이 로이 아니죠? 저 딸이 로이입니다. 아, 죄송해요. 딸이 로이 맞아요? 네. 그럼 로이 그러면은- 아빠는 실제로 네, 저희 신랑인 거예요. 아이 진짜 혼나시겠네 어떡해. 아빠. 부러워. 10,000원을 직접 줘야지 3%한테 보내셔가지고. 나 너무 배 아파. 부러워. 네, 부러우시는 감사합니다, 건데. 로이 알겠습니다. 아빠님. 네. 자, 우리 딸 로이 파이팅이고요. 로이 아빠님과 우리 박현희 과장님 아름다운 사랑 하시기 바라면서. 자 우리 2교시 이분- 넘어가기 전에 또 부동산 잠깐 또 알림을 드리고 2부로 넘어가야겠죠? 네,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의 투자 고민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약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도 되시고 그리고 집이 이제 지금 나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도 될까? 지역별로도 또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또 우리 대출 관련한 규제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세미나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금쪽가든 자산관리에서 부동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보현 부장님께서 부동산 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일시가 언제죠? 3월 17일이죠? 맞습니다. 17일, 3월 네. 17일 날짜가 안 써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3월 17일이고요.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안에 링크를 3월 26일입니다. 죄송합니다. 3월 26일 4시에 목요일입니다. 네, 우리 여기 써 있네. 음. 나는 정말 등장 밑이 어둡구나. 네. 3월 26일 오후 4시에 세미나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링크 남겨두고 있는데 요거 네. 클릭하시면 바로 구글 폼이 연결이 돼요. 거기 작성하시고 그 안에 있는 QR 링크 딱 찍으셔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줌 링크를 미리 보내드리니까 편안하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줌 세미나에는 우리 특별 게스트 박지훈 부장님이 그렇죠.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네. 들어가셔서 주식 궁금하시면 또 물어보세요. 다 대답해 주실 거예요. 아니 부동산 자, 네. 부동산 고민하시는 분들 다 아니 물어보세요. 부동산에서 요즘 뭐 돈이 계속 그쵸.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팔아서 주식 사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셔도 좋고 그런 것도 괜찮죠. 함께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 후 저희가 2부에서는 ETF 얘기, 특히나 이제 코엑트 관련해서 ETF 얘기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